영남 중진 험지 출마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까는 것이다. 뭐 김기현 대표 1, 2주 내에 사퇴하고 그다음에 뭐 비대위 전환하고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선거를 뭐 진두지휘할 거다. 이런 취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턱도 없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네. 실현된 게 있나요? 늘 이제 당이 좀 망가지는 이야기만 했지 이 합리적으로 당의 결정이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저런 식의 이야기가 과연 같은 당의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제 뭐 정당이라고 하면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쟁취해서 그 정견을 실천하는 그런 정치적 결사체라고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견을 같이 하는지 정견을 반대로 생각하는지 정치적 의견을 반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1, 2주 후에 사퇴하면 한동훈 장관이 1, 2주 후에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법무장관이 지금 사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도 진행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후임자가 선출이 돼야 되잖아요. 후임자 인사청문회 그러면 최소한 2달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당의 그 선거라든가 당 대표가 아무리 뭐 좀 이미지 좋은 분을 모셔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총선이라는 이 모든 그 선거 전략과 화력 그리고 전투력을 집중하는 그런 일대 대회전에 그래도 정치적으로 선거를 치러보고 경험을 가진 분이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지지율이 높은 분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맡긴다는 식의 이야기는 또 한 번 이제 한동훈 장관조차 이준석 대표가 좀 뭔가 또 공격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움직임도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게 뭘까요? 이제 흔드는 거죠. 네. 누구를 흔드는 걸까요? 당을 흔드는 거죠. 당을 흔들고 대표 체제를 흔들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뭐 1, 2주 안에 거치가 정리되고 이건 뭐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확실한 것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붕괴된 것은 맞다. 그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가능성이 워낙 풍부한 영역이고 더군다나 뭐 우리의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는 일이 많아서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면 그것이 설사 1, 2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자면 한 달 안에 뭐 비대위 체제로 만약에 전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네. 뭐 이제 그런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래서 뭐 글쎄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떠오르는 사람은 뭐 권영세, 원희룡, 뭐 한동훈, 뭐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가 이제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 한동훈 장관 부인 사진이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저는 그 대통령실의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이 정도로 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네. 비대위원장 뭐 지금 올 가망성은 상당히 낮다고 하지만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해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초강수를 쓰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초강수를 쓰는 거여서 만약에 정말 그런다면 이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의 거취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뭐 실제로 대통령은 본인 입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진짜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러면 저는 악수 중에 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장관으로 앉아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문에 그 카운터로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의 그것을 능숙하게 하니까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받고 이러는 거지만 여의도에 와서 집권 여당의 곧바로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비대위원장 자리로 가면 아마 일주일도 못 돼서 본인의 바닥이 훤히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자꾸 비대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대위로 간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고 또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그 시작이 되어요. 그러면 통상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 선거 전면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서 어떤 그 의결을 해야 될 사안이면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의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다시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할 사실상의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사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붕괴된 손상되고 또 뭐 새 당을 만들고 이러면서도 비대위로 가지 않고 선대위 체제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선대위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 비대위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당으로서 네. 뭐 아직까지 물론 당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상태지만 일정상 이미 이 현 대표 체제로 이어지면서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가면 당 지지율만 떨어지고 혼란만 더해지고 또 더 나가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두고 또 논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대위로 갈 이유도 명분도 실익도 없다. 뭐 그런 실익도 말씀. 저는 실익도 없고 네. 크게 뭐 명분도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지금 시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가 좀 더 모습을 드러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과정을 거쳐서 혁신위의 일정이 저 크리스마스 때까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혁신위가 있고 그 혁신위의 안건이 첫 번째 어쨌든- 주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정리를 해서 어쨌든 말씀을. 혁신위의 네. 그 안건이 이 최고위로 넘어오면 그것이 이 저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곧바로 아마 선대위로 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래서 비대위 논란은 네. 사실은 정치를 선거를 치러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네. 저 별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